자, 오늘 이야기 진짜 재밌어. 김삿갓 알지? 조선시대 전국을 떠돌아다닌 방랑 시인. 본명은 김병연인데 왜 삿갓을 쓰고 다녔냐면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얼굴을 숨기고 다녔대. 근데 이 사람 그냥 시인이 아니야. 시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야. 특히 못된 양반들, 백성들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시 한 수로 완전히 박살 내버렸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욕심 많은 양반 하나를 김삿갓이 어떻게 혼냈는지 완전 디테일하게 들려줄게. 들어봐. 진짜 통쾌해.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좀 눌러줘. 이런 재밌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면 구독 안 하면 진짜 손해야. 좋아요도 꾹 눌러주고. 자, 이제 진짜 시작한다. 때는 조선 후기야. 정조 임금 이후쯤. 이때는 양반들이 완전 썩어 빠진 시대였어. 백성들 등골 빼먹고 세금은 미친 듯이 걷어가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지. 그 시대를 김삿갓이 살았던 거야.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이야. 경기도 어느 마을에 김부자라는 양반이 살았어. 본명은 김치중. 얼마나 부자였냐면 논밭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종만 60명이 넘었대. 머슴, 몸종, 하인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기와집도 99칸짜리 큰 저택이었고 대문만 3개야. 정문, 중문, 사랑채문. 완전 재벌 수준이지. 근데 이 양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 구두쇠. 돈은 개미처럼 모으면서 쓰는 건 쥐똥만큼도 안 써. 어느 정도였냐면 머슴들 아침밥은 보리밥에 무국만 줘. 고기, 명절에나 조금. 종들 옷은 찢어져도 안 사줘. 기워 입어. 겨울에 추워 죽겠다고 하면 움직이면 안 춥다. 완전 악덕 사장이지 뭐. 그리고 이 양반 얼굴도 진짜 특이했대. 눈은 가늘고 입은 일자로 꽉 다물고 웃는 법이 없어. 돈 나갈 일 생각하면 인상부터 쓰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철면피 김부자, 김돌쇠, 김구두쇠. 완전 동네 미움 1등이었어.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신경 안 써. 난 돈만 있으면 돼. 체면? 그게 뭐. 이런 마인드였어. 자, 어느 봄날이야. 음력 3월쯤. 날씨가 막 따뜻해지고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할 때 김삿갓이 전국을 떠돌다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 김삿갓은 삿갓을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 완전 거지처럼 보였어. 근데 이 사람 표정은 되게 평온해. 세상 걱정 없다는 듯이 흠음 콧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 마침 해가 중천에 떴고 배가 슬슬 고파오는 시간이야. 그때 저 멀리 엄청 큰 기와집이 보인 거야. 오, 저 집 좀 크네. 저 정도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구만. 김삿갓이 그 집으로 향했어. 김삿갓이 대문 앞에 섰어. 대문이 얼마나 크던지 어른 3명이 나란히 들어갈 정도였대. 문짝에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문고리는 롯새로 번쩍번쩍. 여기 사는 사람 돈 좀 있네. 김삿갓이 똑똑 대문을 두드렸어. 계신가요?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잠깐 후 중문이 열리면서 머슴 하나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어. 나이는 40대쯤. 얼굴은 까맣게 탔고 옷은 누더기. 이 양반 집에서 20년 넘게 일했대. 머슴이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봤어. 뭐 볼 일이신가요? 김삿갓이 공손하게 말했어.
나그네가 먼 길을 걸어와서 몹시 배가 고픈데요.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머슴이 난처한 얼굴을 했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머슴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채로 갔어. 김부자 양반은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 날이 밖에 나그네가 와서 밥 좀 달랍니다. 김부자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 거지가 왔구만. 나그네 같은데요. 옷은 남루하지만 선비 같습니다. 선비든 거지든 마찬가지야. 밥 한 끼에 쌀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게다가 반찬도 줘야 하고, 국도 끓여야 하고, 시간도 아깝고 쌀도 아깝고, 다 귀찮아. 물 한 바가지 떠주고 쫓아내. 그래도 날이 배고파 보이는데요. 뭐, 내 말 안 들려? 김 부자가 벌떡 일어서며 눈을 부라렸어. 당장 물 떠주고 쫓아내라고. 내가 구호소냐? 거지들 밥 다 줬다간 내가 거지 되겠다. 머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머슴이 미안한 얼굴로 대문 밖으로 나왔어. 죄송합니다. 주인 나리께서 밥은 드리기 어렵고요. 물이라도 드시겠습니까? 김삿갓이 씁쓸하게 웃었어.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물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머슴이 물 한 바가지를 떠왔어. 김삿갓이 물을 받아서 천천히 마셨어. 그러면서 슬쩍 집안을 들여다봤지. 대문 틈으로 보이는 게 뭐였냐면 마당 한쪽에 광이 2개 있는데 문틈으로 쌀이 넘쳐 흐르는 게 보여. 장독대에는 장독이 20개가 넘게 줄지어 서 있고 안채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가 솔솔 풍겨와. 으흠. 김삿갓이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돌려줬어. 감사합니다. 주인 양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머슴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 죄송합니다. 우리 나리가 원래 좀 그러십니다. 김삿갓이 빙긋 웃었어.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김삿갓이 대문을 나서려다가 잠깐 멈췄어.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지. 먹과 붓, 그리고 작은 종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야. 김삿갓이 대문 옆 하얀 벽을 쳐다봤어. 여기가 딱이군. 김삿갓이 먹을 갈아서 붓에 묻혔어. 그리고 벽에다가 시 한 수를 쓰기 시작했어. 한문으로 쓱쓱쓱. 뭐라고 썼냐면 높은 담장 큰 저택에 곡식은 광에 넘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밥 청하니 거절하는구나. 부자이나 얻을지 못하니 하늘도 싫어하리. 훗날 염라대왕이 물으실 때 높은 담장 큰 기와집 곡식은 광에 넘쳐나는데 나그네 밥 한 끼 아까워하니 훗날 염라대왕 앞에서 뭐라 말할까? 시를 다 쓰고 나서 김삿갓이 밑에다 작은 글씨로 자기 이름을 썼어. 김립 김삿갓. 그리고 휘익 떠나버렸어. 1시간쯤 지났을까? 대문 앞으로 사람 몇 명이 지나갔어. 동네 선비 2명이었는데 대문 벽에 뭔가 쓰여 있는 걸 발견했지. 저기 뭐 써 있네? 오 한시네. 누가 썼을까? 2 선비가 가까이 다가가서 시를 읽기 시작했어. 읽다가 2 선비가 동시에 밑에 써 있는 이름을 본 거야. 김삿갓? 김삿갓이 여기 왔었다고? 2 선비가 얼굴이 하얘졌어. 당시 김삿갓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조선 팔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특히 못된 양반들 비판하는 시로 완전 전설이었지. 김삿갓이 시 한 번 쓰면 그 사람은 조선 전역에 망신살이 뻗쳐. 김부자네가 김삿갓한테 찍혔구만. 이거 큰일인데?
두 선비가 재빨리 소문을 퍼뜨렸어. 소문은 불처럼 번졌어. 김부자네 대문에 김삿갓 씨가 써져 있대. 진짜? 뭐라고 썼는데? 나그네한테 밥도 안 줬다며?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읽고 또 읽었어. 아이고, 이거 봐. 밥 한 끼 안 줬다고 시를 써버렸네. 염라대왕 운운했네. 완전 저승까지 욕먹을 거라는 소리잖아. 김부자 양반 진짜 인색하긴 해도 이 정도일 줄이야. 김삿갓이 직접 와서 쓴 거야? 김삿갓 서명까지 있잖아. 진짜야. 동네 사람들은 박장대소했어. 특히 김부자한테 평소에 미움받던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했지. 잘됐다. 그 구두쇠 망신 좀 당해봐야지. 김삿갓 만세. 대문 밖이 시끌벅적하니까 집안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머슴 하나가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대문 앞에 우르르 모여 있는 거야. 무슨 일이십니까? 아, 자네네 집 때문에 김삿갓이 시를 써놨더구만. 네, 김삿갓이요? 머슴이 깜짝 놀라서 벽을 봤어. 한문이라 잘 모르겠지만 밑에 김삿갓 이름은 보였지. 이거 큰일 났는데. 머슴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김부자에게 보고했어. 날이 큰일 났습니다. 뭐가? 아까 그 나그네가 김삿갓이었습니다. 대문에 시를 써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있습니다. 김부자가 담배를 떨어뜨렸어. 뭐라고? 김삿갓이 우리 집에 왔었다고? 얼굴이 새파래진 거야. 김부자가 헐레벌떡 뛰어나갔어. 대문 밖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있지. 김부자가 시를 읽어봤어.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하얘졌지. 이게 뭐야?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김날이 김삿갓한테 찍히셨네요. 이거 온 나라에 소문날 텐데요.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김부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 왜 이렇게 놀랐냐면 김삿갓한테 찍히면 정말 끝이거든. 이 시가 한양까지 소문나면 양반 사회에서 완전 매장당해. 어디 양반이 그렇게 인색하냐. 구두쇠 체면도 없는 놈. 저런 놈이 양반이라니. 이렇게 욕먹으면 벼슬길도 막히고 다른 양반들 모임에도 못 가고 완전 왕따야. 게다가 후손들까지. 구두쇠 집안 소리 들어. 김부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 이걸 지워야겠어. 누구 물 가져와. 근데 동네 사람 하나가 말했어. 날이 지우면 더 큰일 납니다. 김삿갓 씨를 멋대로 지우면 더 심한 시를 또 써버린대요. 그럼 어떡하라고. 김부자가 머슴 10명을 불렀어. 당장 김삿갓을 찾아. 사방팔방 다 뒤져서 어떻게든 찾아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마을마다 다 돌아봐. 밥이라도 대접하고 시를 지워달라고 빌어야겠어. 어서. 머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김삿갓을 찾기 시작했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김삿갓 보신 분? 삿갓 쓴 선비 지나가셨나요? 반나절을 헤맸지. 드디어 한 머슴이 산 아래 주막에서 김삿갓을 발견했어. 김삿갓은 막걸리 한 사발 시키고 느긋하게 앉아 있었대. 머슴이 허겁지겁 주막으로 들어갔어. 저기요. 김삿갓이 고개를 돌렸어. 아까 그 집 머슴? 선생님, 저희 나리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를? 네. 아까 일로 사과하고 싶다고요. 제발 저희 집으로 와주십시오. 김삿갓이 빙긋 웃었어. 사과는 무슨 사과? 난 그냥 사실을 시로 쓴 것뿐인데. 선생님, 제발요. 나리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김삿갓이 다시 그 집으로 갔어. 김 부자는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 김삿갓이 나타나자 김 부자가 황급히 달려왔어. 선생님. 그리고 김삿갓 앞에서 벌떡 무릎을 꿇었어. 동네 사람들이 오호하고 놀랐지. 양반이 무릎을 꿇다니.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밥 한 끼 아낀 제가 못난 놈입니다. 제발 그 시 좀 지워주십시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김삿갓이 천천히 말했어. 시를 지운다고 해서 당신의 욕심이 지워지겠습니까? 밥 한 끼가 아깝다고 거절한 건 당신의 마음이었소. 시는 그 마음을 비춘 거울일 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삿갓이 빙그레 웃었어. 마음을 고치시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 한 끼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오. 그럼 이 시는 저절로 의미가 없어질 것이오.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행동으로 보이시오. 그리고 김삿갓은 훌쩍 떠나버렸어. 그 후로 김 부자는 정말 변했을까? 처음에는 마지못해서였지. 에이, 어쩔 수 없지. 나그네 오면 밥 줘야겠어. 대문 앞에 표지판까지 세웠어. 나그네 환영.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명만 오더니 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10명씩 오기 시작했어. 김 부자네 가면 밥 준대. 진짜? 그 구두쇠가? 처음엔 아까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나그네들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은혜 갚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중에 출세해서 정말 찾아와서 은혜 갚았고, 어떤 사람은 김 부자네 장사를 도와주기도 했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김 부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 김날이 요즘 많이 변하셨네. 나그네들한테 밥 잘 주시더라. 처음엔 마지못해 하시더니 이제 진심인 것 같아. 김 부자도 점점 변했어. 밥 주는 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아, 베푸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리고 몇 년 후, 김 부자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눈물을 흘렸대. 김날이 좋은 분이었어. 나그네들한테 정말 잘해주셨지. 김삿갓의 시 한 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야. 어때? 완전 통쾌하지? 김삿갓은 칼도 안 들고 주먹도 안 쓰고 폭력도 안 쓰고 그냥 시 한 수로 욕심 많은 양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이게 진짜 힘이지. 조선시대에도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었어. 권력 있고 돈 많다고 약한 사람 무시하면 언젠가 반드시 벌 받는다는 교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 김 부자도 처음엔 구두쇠였지만 결국 좋은 사람으로 변했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김삿갓 정말 멋있지? 혹시 여러분도 김삿갓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누군가를 변화시킨 경험 있어? 댓글로 이야기 나눠줘.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필수. 다음 이야기는 더 재밌어. 머슴이 양반 망신준 재치. 기대해줘. 또 만나자. 인생사 희로애락. 조선시대의 통쾌하고 유쾌한 이야기. 구독하고 함께해요.